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철기시대 때까지 진행된 고조선의 정치적인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성립된 연맹국가, 여러 나라, 즉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긴 하는데요. 일단 이 사회를 연맹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한 사회는 군장사회죠. 사회를 좀 보고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회를 우리는 무리사회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또 돌아다니는 사회. 이게 무리사회. 그러니까 무리사회 다음 단계는 뭘로 가는 거죠? 시족사회로 가는 거죠. 신석기 사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족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족사회 다음 단계는 청동기 문화를 토대한 사회입니다. 군장사회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토대했던 사회를 뭐라고 하죠? 연맹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맹사회. 그 다음에 연맹사회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에서 고대사회로 갑니다. 그러면 고려, 중세로 넘어가겠죠. 조선, 근세, 근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굳이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할 부분은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던 연맹사회거든요. 근데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사회를 연맹사회라고 하는데 다 연맹사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단원에 정리할 나라가 지금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입니다. 이 5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지만 군장사회 단계에 머물렀던 나라가 2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옥조와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옥조, 동해는 연맹사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군장사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군장사회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군장사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 나머지 왕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맹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옥조, 동해는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연맹국가에 관련된 내용들은 항상 출제가 되는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부여, 송하강을 중심으로 합니다. 송하강. 그리고 밑에 고구려 있죠. 졸본에서 고구려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왕, 유리왕이죠. 2대 주몽의 아들. 2대 유리왕대 때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국내성이 통구죠. 통구. 통구라고 하는 도시를 둘러싼 국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427년에 장수왕대 때 수도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 고구려하고요. 함경도 쪽에는 옥저가 있죠. 강원도 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동해가 있죠. 그 밑에는 어디가 있어요? 삼한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삼한은 마한, 진안, 변화입니다. 마한의 중심은 목지국, 진안의 중심은 사로국, 그 다음에 변환의 중심은 구야국입니다. 구야국은 가야국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백제국 바로 위에, 목지국 바로 위에 한강 쪽에 뭐가 있어요? 백제국이라고 있죠. 그 갑자기 웬 백제국이 나오냐 그러면은 주몽의 서자, 비류하고 원조가 내려오죠. 그래서 원조에서 건국됐던 그 백제국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아직 그 백제국이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커져 나가면서 목지국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목지국까지 완전히 전라도까지 접수를 해서 그 땅에서 이제 삼국의 백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에서 각 나라의 위치를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기록은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자료라고 했어요? 바로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국, 각 나라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부여부터 보시는데 다음 장으로 가보실래요? 특징적인 그 텍스트를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부여의 정치에서는 뭘 정리하시냐면 단연 사출도죠. 사출도로 본 이 사회의 모습으로서 맞는 것은 혹은 틀린 것은 했을 때 어디냐 도대체 바로 부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출도는 부여, 왕이 있습니다. 있는데 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역은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족장을 얘기합니다. 뒤에 가자가 붙은 것은 부족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말, 우가 소, 구가 돼지, 개, 저가 돼지,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가축의 이름을 가진 부족장에게 땅을 떼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니네들이 다스려라. 이때 한 번 준 영토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관여할 수 없다. 이게 사출도입니다. 사출도. 그럼 사출도를 통해서 본 부여의 정치는 중앙 집권은 아니죠. 지방 분권이죠. 왕권이 그만큼 미약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출도를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대관계를 한번 봅시다. 중국과는 친교 관계를 맺었으나 고구려 선비족과는 대립적이었다. 이 대관계를 보시면 지금 이게 중국의 위초고의 위나라지에 나와 있는 자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초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초고는 서로 이런 관계죠. 서로 대립 관계입니다. 흡사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서로 항쟁하는 그런 과정하고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위가 있었을 때 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고요. 그죠? 그 부여하고 위나라는 어떤 관계냐 이거지. 친선 관계예요. 근데 위나라하고 고구려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대립 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립 관계다. 그 부여하고 고구려는 어떤 관계냐? 당연히 이런 관계죠. 왜냐하면 고구려를 공부했던 주몽이 부여의 지배계급 대립 지배계급의 대립에서 뛰쳐나와서 고구려를 공부했으니까 고구려하고는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고구려는 중국의 원나라하고 손을 잡습니다. 오와 통교하면서 위나라를 견제해요. 그러니까 위나라하고 고구려는 대립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부여가 굴량미를 도와요. 굴량미를 원조한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관계는 이렇게 좀 맺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부여의 시작 부분 한번 가보십시다. 지도 바로 왼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여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지는 오곡을 각국에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제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독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해왔습니다. 이거는 위나라하고 부여하고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친선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친선관계였다. 근데 고구려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고구려는 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보죠. 한 장만 넘기겠습니다. 고구려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했고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죠. 이거는 두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부여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의 경계를 좀 보겠습니다. 부의 경계를 보면 반농 반목이에요. 반은 농업이고요. 반은 목축업입니다. 근데 뭐가 더 주였냐면은 농보다는 목축업입니다. 농보다는 목축업이다. 이 반농 반목이고요. 특산물에 보면은 말, 주옥, 모피가 있습니다. 말, 모피. 목축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과 모피가 되는 것이죠. 자, 사회 풍습에서 보시면은 음락 구조에 지배층인 호민과 생산을 담당하는 하호, 노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들은 누구죠? 하호와 노비입니다. 전쟁 때 보급품을 운반하였으며 인구는 약 8만 명이 이르렀다 그랬죠. 여기서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호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용어에서 우리가 이 시대 때 사회 신분 계급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맨 위에 누가 나오냐면 호민이 나옵니다. 호민은 이 호자예요. 부호, 경제적으로 부유층이 되는 겁니다.
호민. 그리고 밑에 누가 있냐면은 하호가 있습니다. 하호. 이 하호라고 할 때 이 호민을 다른 말로 상호라고도 그래. 상호. 지배층이죠. 맨 밑에 누가 있냐면 노비층이 있습니다. 이게 세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시대예요? 철기 시대 때 부여의 신분 계급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제천 행사를 한번 봅시다. 바로 다음 장에. 제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천. 어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늘에 제사 지낸다. 그럼 왜 제천 행사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밑줄령 겁시다. 1.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박스 안의 내용입니다.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2. 추수를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랬죠. 농사의 풍요, 그 추수감사 이런 의미예요. 근데 단 영고는 농업과는 관계가 없죠. 수렵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고는 12월 달이거든. 나머지는 다 10월 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족권의 단계를 도모해서 동족의식을 강화하고, 세 번째,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부족장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부족의 단결, 세 번째는 부족장의 권위 강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천 행사예요. 이 세 가지 행사의 세 가지 의미를 제천 행사에다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뭐가 나옵니까? 동맹, 매월, 10월 동맹. 그 다음에 국동 대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라의 동쪽에 있는 커다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고구려죠. 동해에 무천이 있습니다. 몇 월이에요? 10월입니다. 삼안에 수린날이 있습니다. 집에 단오입니다. 5월 수린날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계절제가 있습니다. 상달제라고도 그래요. 이 수린날, 단오날은 기풍제죠. 풍년을 기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거는 추수감사제. 지금의 뭔가요? 추석이죠. 이건 지금의 단오입니다. 강릉 단오제가 음력 5월 5일이죠.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금 무형유산에 등재된 사실이 있죠. 등재해서 현재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로 부여의 영고는 12월이다. 이건 이제 그 사냥 나가기 전에 말이죠.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냥 나가기 전에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제천 행사는 전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치수, 혼인풍습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건데요. 이거는 가부장제의 사회 모습이라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다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제전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소 발굽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겁니다. 한자를 보시면은 소를 잡아 죽였을 때 큰 일을 할 때 소를 잡아 죽여요. 발굽이 벌어지죠. 그러면 불길하다. 그대로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이거는 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제전복이라고 그래요. 우제전복. 소 발굽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고구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고구려에서도. 여기는 고구려하고 부여가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순장은 껴묵거리예요. 이거는 사후에도 살았을 때처럼 똑같이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순장은 신라 6세기 지증왕대 때에 금지합니다. 신라 6세기 지증왕대 인격 중시, 노동력 확보 등으로 인해서 이때는 중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나라의 달력을 갖다 썼으며 우리는 부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흰옷을 좋아했다. 밑줄 백이민족이라고 있죠.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그래요. 그 백이민족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예 밑에 법률은 고조선의 팔조법하고 유사합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차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살인죄, 또 죽이면 죽인다. 보복법, 또 자식은 노비로 삼는다. 가족은 연자제죠.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 일책 12법입니다.
이 일책12법은 훔친 물건값의 몇 배 배상이에요? 12배 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여하고요. 고군에서 나오는 법률이에요. 근데 백제 건국의 주역은 누구예요? 고구려죠. 고구려 공개의 주역은 부여입니다. 근데 백제의 절도죄는 일책 12법이 아니라 백제는 뭐예요? 일책 2법이에요. 이거만 달라. 12법이 아니라 2배 배상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간음하면 죽인다.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입니다. 부인이 투기하면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나라의 남쪽 산 위에 버리며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마를 바쳐야 한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그렇죠? 그리고 일부 다처. 여러 명의 부인 중에서 질투가 심한 여인 하나 죽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나마를 바치면은 시체나마 가져갈 수 있다. 이는 목축 경제였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반농 반목 어디 갔습니까? 반농 반목이라 하지만은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더 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구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과정이 좀 나와 있죠. 삼국사기에 보면은 부여의 지배계급 내 분열 대립 과정에서 주몽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졸보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부여에서 내려올 때 주몽의 부인이 있었다. 예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자 그게 유리예요. 졸본에 와서 다시 재혼을 했던 주몽이 그 소선호라는 여자와 혼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류하고 원조를 낳았죠. 근데 이제 유리가 내려오니까 비류, 원조, 소선호가 밑으로 내려와서 백제란 나라를 건국한 거죠. 이게 이제 삼국의 백제 건국의 시발점이 됐던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건국 과정은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고구려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 자료 자체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온 얘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여하고 고구려는 그래서 대립관계고, 그래서 고구려는 오와 통로에서 어디를 위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대관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오셔 가지고요. 고구려의 그 정치 형태를 좀 보십시다. 부여나 고구려나 5부족 연맹체입니다. 5개 부족이 연합한 5부족인데 거기 보면 소노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에서 5개 부족이 연합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아셨죠? 5부족 연맹체고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다. 단일 부족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제가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아까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부족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라고 해서 제가. 모든 부족장들의 회의입니다.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은 이 제가위에서 바로 죽이든 살리든 바로 직결처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제가위. 이것도 일종의 시족사회 풍을 계산한 거죠. 시족사회는 신석기 사회를 시족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보시면은 부여하고 비슷하죠. 제가위의 수상에 대대로 밑에는 대가가 사자, 조의, 선인의 관리를 거느립니다. 사자, 조의, 선인은 왕이 거느린 관리가 아니라 왕 밑에 대가도 있죠. 거기 나오는 대가들 뭐 상가, 고추가 얘네를 다 싸잡아서 대가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거느린 관리다. 누구를? 사자, 조의, 선인 등. 이렇죠. 경제에서는 박스 좀 칩시다. 약탈 경제요. 약탈 경제. 약탈 경제에 따른 증거는 부경으로 확인합니다. 부경은 귀족의 개인 창고입니다. 이게 이제 강서고분에 그 그려지는 벽화 내용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곡식을 꺼내는 겁니다. 아마 중간에 있는 것은 떨어져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건데 이게 아마 뭐예요? 지금 벽화 그림이라서 중간에 그림이 삭제가 된 겁니다. 소실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건물도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 원두막 있잖아요. 그 원두막과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걸 부경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창고예요. 여기다가 쌓아놓고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약탈 경제의 그 상대의 약탈의 대상이었던 나라는 어디냐? 옥주하고
동해입니다. 옥조 동해는 육지도 아주 비어겠고요. 또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근데 고구려는 아까 기록해 보니까 영토는 넓었지만은 인구는 늘어나고 식량이 부족했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식량난 해결책으로 좀 일어나서 봤더니 이 두 나라가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침략해서 얘네들 거를 약탈해 가지고 어디다가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에다가 놓고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경으로 할 수 있는 고구려 경제는 뭐냐 그러면은 약탈 경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 풍습에서 보시면은 제천 행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그리고 조상신 숭배에서 주몽 그의 어머니 유아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지배의 정당성을 찾는 겁니다. 즉 옛날부터 우리는 니네의 지배자로 군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는 우리를 뭐해라 떠받들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그리고 결혼 풍습은 대릴사이제가 있습니다. 서옥제 사위의 집 서자는 사위 서자입니다. 이게 쓰죠. 사위의 집이다. 서옥이다. 또 앞에 흑토변 대신 계집여 변자를 써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사위예요.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위를 얘기한다. 서방은 사위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대릴사이제. 이거는 노동력을 중시하는 흔적이에요. 혼인을 하면은 여자 집 뒤편에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살게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여자 집에서 일을 해줘요. 그 아이가 장성하면은 가족을 데리고 이제 남자가 본가로 돌아가는 풍습. 이거를 대릴사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여하고 같은 게 하나 있죠. 바로 형사 취수입니다.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동생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때 형이 가진 재산이 여자 쪽으로 넘어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였고 일부 다처의 결혼 풍습 사회 모습이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기타 이거 외에도 계급에 따라서 복식을 달리했고 공복 색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기록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대가 이제 부족장들 아닙니까? 얘는 조우관, 절풍을 수행합니다. 조우관은 머리에다가 새 깃털을 이렇게 꼽는 거예요. 새 깃털을. 그다음에 절풍 모자입니다. 그리고 전복, 점을 치는 거죠. 부여의 우제 전복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대한 얘기인가요?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를 좀 보죠. 옥저는 함경도 쪽에 자리 잡습니다. 동해 강원도 쪽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장국가 단계에서 머물렀다. 둘 다 고구려의 병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옥저에서 기억하실 것은 뭐만 기억하시냐면은 사회 풍습에 쭉 내려오겠습니다. 민며느리 제도하고요. 가족 공동 목각이 있어요. 이 두 개만 기억합시다. 민며느리 제도와 가족 공동 목각. 민며느리 제도는 매매혼 제도입니다. 혼인을 약속을 하면 어린 여자가 나이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 거기서 자라. 혼인할 연령이 되면 남자 다시 본가로 와. 그리고 남자 집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여자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걸 민며느리 제도. 이른바 매매혼 제도를 얘기합니다. 고려나 조선의 결혼 풍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족 공동 무덤에서 골장제가 있어요. 골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뼈 골자입니다. 뼈 골. 그리고 장, 매장하는 겁니다. 가족이 죽잖아요. 가족이 죽으면은 시체를 가매장을 합니다. 썩으면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목각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목각 앞에다가는 쌀을 담은 항아리를 걸어놔. 일종의 죽은 자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요즘에 뭐하고 비슷하면 화장하는 거 있죠. 납골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쌀을 걸어놨다. 죽은 자의 양식으로. 이거는 요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상 차려놓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옥제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목각. 이거를 기억을 좀 하시고요. 동해로 가겠습니다. 동해도 왕 없죠. 뭐 부여와 마찬가지로 읍군, 삼로, 그렇지? 이런 부족장들이 자기네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옥저가 2세기 태조왕대 때, 그다음에 동해는 5세기 광개토왕대 때 완전히 고구려에 흡수 병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산물들을 보면은 고구려의 약탈 경제 있죠. 부경이라고 하는 약탈 경제하고 같이 묶어서 정리해 두시고요. 사회 풍습에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10월 무천 제철 행사, 그리고 혼인 풍습의 조계혼, 그리고 책화. 이 족외혼하고요 책화 있죠. 이 두 개는 박스 좀 치겠습니다. 바로 시족사회의 유풍을 계승한 것이다. 시족사회 유풍을 계승했던, 가장 많이 계승했던 여러 나라는 동해입니다. 뭐냐 그러면 조계혼과 책화다. 책화는 한자를 보시면은 책임을 물어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서 벌을 준다. 책화라고 그래요. 시족의 생활구역입니다. 아무나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신석기 시대 때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계혼과 책화, 무천, 동해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요. 옥저는 옥저는 제철 행사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 제철 행사는 이거거든요. 근데 옥저도 있었을 걸로는 봅니다. 근데 이 자료의 출전이 어디예요? 중국 자료입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옥저도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거지를 보시면은 한자의 철자와 여자 모양입니다. 터가 그래, 주거지가.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겠죠. 벽. 그리고 지붕도 만들고. 이거는 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해에서는 말이죠. 사람이 죽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그러면은 집을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 옮겼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안 좋은 기운이 있다 그래서 집을 불질러 버리고 다음 데로 옮겨서 이런 또 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만으로 하겠습니다. 사만이라는 나라는 이런 국호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그랬죠. 그냥 한입니다. 한. 한이 세계에서 사만이다. 어디에 있어요? 마한, 진한, 변한입니다. 마한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4개 국가고요. 진한은 가야국, 다시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나라. 그리고 변한은 구야국 또는 가야국 또는 가라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나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8개 나라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어디라고 했어요? 목지국이라고 했죠. 목지국. 목지국이 가장 우두머리였다. 그 중심 세력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백제국이 들어와서 성립이 돼서 마한의 목지국을 흡수하면서 백제로 성립했고, 진한이 신라로, 그리고 가야국은 어디에? 신라의 병합이 된 거죠. 이게 사만사의 발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치 형태에서는 꼭 기억을 하실 것이 재정 분리입니다. 재정 일치 그러면 여기는 고조선, 그러니까 철기시대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재정 분리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만의 재정 분리의 흔적은 소도에서 확인합니다. 천군이 제사를 주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를 여기서 하고 정치는 준왕 세력들이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걔네들이 정치를 하군. 그래서 재정 분리의 모습입니다. 사만의 정치 형태는 재정 분리, 증거는 소도.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세요. 특히 이제 소도라고 하는 기억은 특수행정 구역인데요. 다음 장 맨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신구 문화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밑줄려 봅시다. 그럼 여기서 신문화는 뭐고 구문화는 뭐냐 이거거든요. 보세요. 잠깐 좀 보고 봅시다. 준왕이 있었죠. 준왕은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준왕이 위만이 준왕을 쫓아냈습니다. 준왕이 어디로 왔냐 그랬더니 어디로 왔어요? 한강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한을 건국했다고 그랬잖아. 한을. 근데 한이 몇 개? 3개였다. 그 이전에는 어디였다? 한 이전에는 진이란 나라가 있었다. 진. 이렇죠. 그러니까 상한 그냥 마한, 진한, 변한이었다. 이렇죠. 그래서 이제 마한의 목지국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북쪽에서 주몽의 서자 비류하고 원조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10제 나중에 이 백제 나중에 삼국의 이 백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었었어요.
이건 우리가 항상 개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내용이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만의 이후의 발전 과정은 이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세력과 구세력을 그랬습니다. 준왕에 내려왔었을 때에 얘네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오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었을 때 걔네들이 정치를 하고 토착, 진, 얘네들은 뭘 하고 제사를 지내고 어디서 제사를 지내고 소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내려왔던 요 세력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세력이 되는 거고 토착, 얘네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구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신구 세력의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디 가요? 소도. 소도로 할 수 있는 정치 형태는 재정 분리라고 얘기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제천 행사를 한번 있습니다. 제천 행사는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가 있고요. 옆에 사진은 사만의 주거지입니다. 토실. 토실은 흙 구덩입니다. 흙 구덩인데 이 안에 구덩이 뚫려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땅이에요, 땅.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붕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여기 땅 속에 지금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대문이 되는 거죠. 대문. 대문. 여기서 살아요. 이 모습이 지금 그거예요. 입구가 이렇습니다. 사진에. 토실이고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흡사 이 모습을 이삼례 모습을 흡사 귀신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귀틀집이라고 하는 건 통나무집입니다. 통나무를 우물정자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죠. 그걸 귀틀집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는 흙으로 메꾸겠죠. 그럼 이제 제천 행사에서 이제 최근에 기출 문제들 보면 말이죠.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였죠. 근데 이렇게도 나옵니다. 5월 10월 합쳐서 그냥 계절제. 이렇게 같이 퉁쳐서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농경 문화와 관련된 두레라고 하는 노동력 공동체 조직이 있죠. 이건 시족사 유풍을 계승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복골, 뼈요, 뼈. 뼈에 막 점 찍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주술, 점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복, 점을 쳐서 모든 일을 했던 것 같고 머리에는 상투를 들고 문신을 하였으며 무덤 양식에는 해자가 있는 해자는 고랑을 얘기합니다. 주구묘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게 주구묘예요. 마안의 무덤인데 주구묘. 그러니까 빙 둘러있는 부분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해자입니다. 해자. 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해자거든요. 이게 물이에요. 물. 어떤 방어 시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시신을 여기다 안치랍니다. 그럼 이 물구덩이를 왜 파느냐는 얘기요. 여기는 신성지역이라는 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그런 의미로 해자, 고랑을 해자라고 그래. 그 고랑을 뭐다 물을 여기다 담궈 놓습니다. 여기는 신성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무덤을 뭐라 한다? 주구묘라 한다. 주구묘. 그리고 순장할 때 여러 가지 부장품도 같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순장도 하고 부장품도 집어넣죠. 사람이 죽으면은 후장의 풍습이 있다. 후장은 후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후하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만의 문화 형태까지 이렇게 보시고 밑에 사만사의 변동 과정은 나중에 이제 백제나 신라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북쪽에서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중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통폐합이 돼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특징적인 각 나라의 문화 요소만 잘 며칠 좀 시켜 놓으시고 이 나라의 위치를 지도하고 잘 절충시키는 같이 연결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맹국가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대 사회사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